24시간 같이 있는다고 애들이 분리불안이 생길까요? 아니요. 꼭 그렇지만은 않겠죠. 아이를 어떻게 키우는 게 중요한 거죠. 안녕하세요 보장들 영코치의 멍톡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빠밤. 자, 오늘 같이 진행을 맡을 레이첼 코치님, 그 다음에 노아, 그 다음에 메이슨. 요즘에는 코치님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꾸 늘어나요. 근데 있어야 될 사람이 안 보이네요. 그러게요. 네, 우리 밀 코치님은 오늘 휴무여서 집에서 쉬시고요. 앞으로 등장을 잘 안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어쨌든 네. 오늘은 제가 듣기로는 좀 민감한 주제가 들어왔다고 해서 하는데, 아이들 그 반려견을 사람처럼 이제 이뻐하고 애들을 너무 막 이렇게 오냐오냐 키우는 거에 대해서 문제 행동이 많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라는 것 때문에 여러 훈련사 분들이나 그렇게 애들을 키우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많아서 보호자님들이 진짜 그렇게 하는 게 맞냐, 애들을 그렇게 키우면 왜 안 되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질문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좀 작고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다 보니까 자꾸 품 안의 자식처럼 이렇게 안고 다니고, 걸어 다녀야 되는 애들을 자꾸 가방에만 넣고 다니고,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되게 많거든요. 자,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좀 오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해 볼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에 이제 뭐 사실 가방도 많고 유모차도 많고 그러면서 애들이 걷는 것도 물론 산책도 많이 하시지만 자꾸 이제 가방이나 이런 데에 좀 더 많이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시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은데, 특히 겨울철 같은 게 추우니까 더 걷는 것보다는 데리고 그냥 실내를 자꾸 가신다거나 그런 것들을 더 많이 하시게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크게 문제 행동이 없으면 크게 상관이 없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도 너무 가방 안이나 실내에서만 다니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야외 활동을 어느 정도 충족시켜줘야 아이들도 많이 만족하지 않을까. 일단 이게 있어요. 원래 반려견들이 실내에서만 생활을 했다, 나는 태어나서부터 얘는 계속 실내에만 있었다, 그런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사회화도 좀 안 돼 있을 거고, 밖에 나가는 게 좀 두렵고 무섭고 불안해서 오히려 산책이나 이런 게 스트레스가 될 수 있으니까 가방이나 유모차가 더 좋을 수는 있겠죠. 근데 원래 산책을 자주 하거나 야외 활동을 자주 했던 친구들은 겨울이라 그래서 그거를 줄여버리면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이라도 짧게 잠깐이라도 산책을 갔다 오는 것들이 좀 좋을 수 있고 스트레스 해소가 좀 될 수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왜 우리는 자꾸 아이들을, 우리 반려견들을 자꾸 애기처럼 오냐오냐 우쭈쭈 하게 될까?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자꾸 될까요? 너무 이쁘고 귀엽고 뭔가 내가 좀 해결해줘야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아이들이라서. 그쵸. 자, 또 내가 바쁨으로써 못 해주는 거에 대해서 안타깝거나 미안한 마음에 조금 더 그러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또 나의 새끼라고 나의 자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잘해주고 싶어서. 맞습니다. 이게 세 가지가 다 맞는 것 같은데, 저도 예를 들면 요즘 현대 사회에는 아이들을 잘 안 낳으시고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내 가족, 내 아이처럼 키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반려견이라는 이제 특성상 너무 귀엽고 요즘에 작은 애들도 많죠. 근데 큰 애들도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키우잖아요. 과연 그렇게 했을 때 문제 행동이 발생하나요? 그건 맞아요. 문제 행동이 발생할 수는 있어요. 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왜가 되겠죠.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반려견이 원래 생활을 하게 될 때는 어떤 게 필요해요? 충분한 활동량과 그 다음에 음식, 놀이, 쉬는 것. 쉬는 거, 이런 게 다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요즘 현대사회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사회성을 키워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 애가 너무 왕자님 공주님으로 크면 뭐가 안 되겠어요? 사회성. 그쵸. 우리가 그렇게 맨날 주구장창 이야기하는 사회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는 경우가 많을 거고 그게 요구성이라는 거죠. 자꾸 해달라고 원하는 거 해달라고 하는 요구성이 늘어날 거고 또 뭐가 생길까요? 다른 친구를 보면은 배척을 하게 네, 되죠. 경계를 하거나 다가오지 못하게 하거나 우리 엄마를 자꾸 지키거나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생겨나겠죠. 왜? 내 거니까. 그러니까 내 거를 지키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강해질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생길 수 있을까요? 보호자님에 대한 의존도와 불안도. 그쵸? 굉장히 심하게 분리불안이나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아까 얘기했죠. 내가 혼자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렇게 키우면은 애들이 다 그렇게 크나요? 그건 아니겠죠. 물론 아이들마다 성향과 성격이 다르니까. 그래서 반려견의 성향과 성격에 따라서 이뻐할 수도 있고 조금 이렇게 독립적으로 키워야 되는 애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다 막 이쁘고 오냐오냐 할 필요는 없지만 그게 우리 반려견들한테는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항상 적당한 선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24시간 같이 있는다고 애들이 분리불안이 생길까요? 아니요. 꼭 그렇지만은 않겠죠. 근데 왜 꼭 그 오래 있고 같이 있는 친구들은 분리불안이 생길까요? 같이 있을 때 어떻게 대해주냐에 대한 차이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쉴 수도 있고 혼자서 지금 혼자만의 시간도 필요한데 우리는 자꾸 뭘 해요? 뭘 자꾸 해주죠. 네, 자꾸 만지고 무릎에 앉혀놓고 없으면 내가 불안해하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아이들을 좀 더 불안해하고 우리 반려견들이 좀 혼자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없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관계를 형성한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이게 뭐냐면 의존하고 뭔가 이제 불안한 마음을 신뢰에 대한 관계성으로 바꿔주는 거죠. 믿음이라는 게 생겨야 돼요. 그러니까 반려견이 내가 우리 보호자를 믿음으로써 거기 안에서 느끼는 안정감과 편안함, 그러니까 보호자와의 관계를 좀 정말 가족이나 이렇게 느끼면서 보호자님이 없어도 내가 여기서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거라는 안전함과 편안함을 느낀다면 당연히 만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크게 문제가 안 생기겠죠. 근데 우리는 관계 설정이 되기 전에, 관계를 만들기 전에 어떤 것부터 시도한다? 잘해주는 것부터 시도를 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우리는 변하기 시작해요? 말을 잘 안 들을 때. 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개춘기가 왔다라고 하는 그 시기죠. 아니면 이제 성년이 되고 나서 점점점 아이가 문제 행동이 심해졌을 때 이때부터는 그때 했던 행동이 아닌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거나 꾸짖는다거나 포기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아이들이 점점 보호자님에 대한 신뢰나 관계가 깨지고 다른 모습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반려견을 내 가족처럼 아이처럼 키우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근데 아이를 어떻게 키우는 게 좋냐는 거죠. 반려견들은 어릴 때 보호자님이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그대로 자랍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뻐만 하고 오냐오냐만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 마음대로 해도 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뺏기기 싫어하게 되고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건 다 적이 돼버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반려견들한테는 이뻐하는 거 플러스 규칙을 정해주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알려주고 이런 것들을 좀 병행하시는 거를 많이 추천을 드린다. 자, 그러면 3가지 정도로 추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반려견의 성향과 성격을 고려해서 똑같이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귀엽다 그래서 이 친구의 성향과 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똑같이 대한다고 하면 어떤 친구는 괜찮을 수 있겠지만 어떤 친구는 삐뚤어지거나 어긋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고려를 좀 해서 어떤 친구는 좀 독립성을 키워줘야 되는 친구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친구는 좀 이렇게 이뻐 하면서 자신감을 좀 심어줘야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관계 형성이죠. 나하고의 일단 어떤 관계인지를 잘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정말 의존하지 않고 나랑 신뢰적이고 좀 좋은 관계인지 아니면 무조건적으로 내가 다 해줘야 되고 요구성을 계속 나한테 보여서 내가 그걸 다 들어주고 있는 관계인 건지 내가 집사처럼 모시고 아이를 살고 있진 않은지 이런 것들을 조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3번째는 규칙. 그게 사회성인 거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기술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규칙도 있을 거고요. 친구들과의 만남도 있을 거고 사람과의 만남도 있을 거고 다양한 물체, 사물 이런 것들에 대한
만남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가지고 한번 내 모습하고 보호자님들 모습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는 거죠. 그래서 나는 우리 아이를 좀 올바르게 잘 키우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우리 아이의 성격과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키우고 있는지. 우리가 반려견에게 하는 모든 행동들은요, 반려견들이 다 스트레스일 수 있어요. 모든 행동들이 다요. 네. 그렇지만 어느 정도 규칙은 지키고 살아야 되는 세상이다 보니까, 여기는 도시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 보니까 적응이나 이런 사회성에 대한 교육이나 기술들을 좀 나는 잘 가르쳐 주고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걸 하고 있는지, 우리 반려견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이것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그게 어느 정도 체크가 되면 가까운 좋은 센터나 이런 데 가셔서 전문가하고 상의도 해보시고 상담도 받아보시고 한번 같이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요. 다시 한번 겨울철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관리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보호자님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 안녕.